저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국민의힘 뉴스가 없어요. 국민의힘 요즘 출입 기자들이 다 딴 데로 지금 팔려간답니다. 왜 그러냐면, 야, 그 기사도 없는데 너희들 출입해서 뭐 하냐? 이런 취급까지 받고 있습니다. 참 한때 여당으로서 뭐 매일같이 뉴스를 만들어냈던 국민의힘인데 지금은 뉴스가 없어요. 왜?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만 나오면 아유 그냥 짜증만 내시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오늘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오는 30일로 끝납니다. 아마 국민의힘 주류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더 이상 연장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너 우리 뜻하고 좀 달라. 우리는 탄핵 반대 여전해. 그리고 우리 윤 전 대통령하고 이거 절연 그거 안 해. 너 왜 함부로 그거 한다고 그랬어? 여기에 이제 상당히 방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또 다른 비대위를 또 띄울 것 같아요. 띄워서 전당대회를 할 것 같습니다. 준비를. 근데 전당대회를 지금 8월 초에 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 나오냐면 8월 초에 해야 국민의힘은요 3개월 정도를 그 당비 1,000원씩을 내야 책임당원이 됩니다. 그래야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당원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원 이 투표 자격을 가지기 전에 빨리 전당대회 해치우자. 뭐 이런 속셈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최근에는요.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단일 지도 체제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대표가 있어요. 즉 당대표 선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위원 선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서 1등 되는 사람은 당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탈락하는 거예요.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대로 따로 있습니다. 2부 리그가 따로 있죠.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의 권한이 크죠. 그런데 이 집단지도 체제를 하는 것은 다 나옵니다. 그럼 1등 당대표, 2등 수석 최고위원, 3등 최고위원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즉 전부 다 나와서 하면서 1등 대표 쭉 해서 하자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는 집단 지도 체제를 한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인가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그때 시절 같은데 그때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대표가 누구였냐? 김무성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넘버 2가 누구였냐? 서청원 의원이었어요. 자, 저 두 분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저 맨날 쳐다보지도 안 하고 최고위원회 아침에 하면 맨날 싸웠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아주 그냥 대놓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뭐 이 A4 용지 집어 던지고 나가버리고 2등이 뭐 1등한테 치받고 뭐 아주 생 난리를 쳤습니다. 뭐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공천 파동으로 이어졌던 뭐 옥새 들고 나르시 하는 그때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이 집단 지도 체제에 질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우리나라도 만약에 비슷비슷한 사람이 매일 있으면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하나의 체제로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뭐 매번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는 별 효용성이 없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집단 지도체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이게 이제 당에 있는 주류들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친윤들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가만 보니까 이번에 당대표 선거하면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먹을 것 같아. 그럼 우린 다 죽었어. 그러면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 견제하려면 뭐 해야 돼? 그러면 1, 2, 3, 4등으로 해서 김문수 2등하고 나경원 3등하고 뭐 이러면 한동훈이 마음대로 못하지 않을까? 딱 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즉 이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지금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유리한 국면에 있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되면 견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번에 원내대표의 선거에서 60명이 송원석 전 대표를 뽑았잖아요. 그 배경에는 전당대회 하면 어차피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되니까 견제하려면 우리 자리 보존하려면
그 친윤 중에서 원내대표 가야 된다. 요런 심리가 그 친윤들 내에서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명이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저 한동훈 되면 우리 이제 공천 못 받는다. 이번에 좀 정신 바짝 차려라. 뭐 이런 거죠. 이러다 보니 이 집단지도 체제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권주자들 한 목소리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님 한번 보여주실까요? 당권주자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나경원 의원은요, 당이 위기인데 집단지도체로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혁신의 다를 주제는 아닌 것 같다. 안철수 의원은요, 다수당일 때 긍정적인 체제일 수 있지만 소수 야당에서 내부 이견이 너무 노출할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혁신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안건으로 거론되는 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지금 이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 전국을 제대로 건널 수 있을지 솔직히 저는 의문스러워요. 지금 내란 특검이 하고 있는 게 보면 지금 외환죄를 이걸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환죄라는 게 뭐냐면 적국을 이용해서 국내에 개입하게 되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북한의 그 무인기를 통해서 삐라를 뿌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삐라를 뿌렸는데 그 삐라를 당시 김용현 전 장관 지휘하에 우리가 군이 보냈고, 삐라를 뿌리면서 그걸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다. 요런 이제 그 생각이에요. 요게 외환죄입니다. 그거 지금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로 뭐 처벌을 안 받았어요. 지금 기존 수사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타겟이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누구냐? 자, 이 윤 대통령 전화 받던 사람 두 사람 있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근데 나경원 의원은 아마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내가 윤 전 대통령하고 잘 통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는데 전화기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계엄 일어나기 전에 전화번호 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12.3 계엄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나 바뀐 전화가 이 번호야 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하도 황당해서 그 비상계엄 와중에 자기 전화번호 바뀐 전화번호 가르쳐준다고 전화해서 나 전화번호 010 받아 적어 이거야 이거 했다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군인들 막 국회 막 투입하고 막 그 난리통에 자기 전화번호 알려준다고 전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 같습니다. 참 전화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참 황당합니다. 자, 그거가 이유가 될까요? 그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왜 자꾸 장소를 왔다 갔다 바꿨냐? 그게 지금 계엄을 해제를 통과 못 시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도 지금 수사 대상인데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설득하기 막기 위해서 장관들을 불러서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다.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검은 그걸 프레임을 바꿔서 비상계엄을 합법화를 시키게 주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걸로 이제 싹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루면 뭐 예를 들어 한동훈, 김문수,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최고위원들 앉았는데 회의가 되겠냐고요. 그게 결정이 되겠냐고요. 우리 윤 대통령하고 절연합시다. 뭔 소리예요 지금? 윤 대통령하고 왜 절연해요? 계몽령 우리 국민에게 사과합시다. 뭔 소리예요? 계몽령인데 왜 사과해? 탄핵 반대 이거 당론 없앱시다. 뭔 소리예요 지금? 탄핵 끝났는데. 뭐 이러면 그 국민들이 지켜보시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발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진짜 예를 들어서 좀 단일한 체제를 해서 그래도 뭐 개혁하고 혁신하고 좀 그런 거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몇 명 내세워서 집단 지도 체제 해서 뒤에서 우리 좀 살아보자 이런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마 7월 달부터 특검 전국이 아마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성급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했던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는데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빨리 신병 확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급한 것 같은데 급할수록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아마 최상병 특검 등등 꽤 많은 아마 수사의 어떤 기사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과연 이걸 국민의힘이 어떻게 극복해낼지
참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참 집값이 요즘 많이 오르고 있죠. 또 경제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기업이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집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일본이 망한 케이스하고 저는 비슷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망할 때 그냥 겉으로 주가 올라가고 막 집값 올라가는데 실제로 기업들은 다 망해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악의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착시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가 3천 돌파했다고 해서 진짜 우리 기업이 잘 돼서 3천을 돌파한 건지, 지금 통산 정쟁이 7월 달이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기업들이 잘 돼서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집값 상승과 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거품만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거품이 뻥 터지면 그때는 뭐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태를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 여러분 가시기 전에 꼭 구독, 그 다음에 알림, 그 다음에 좋아요 아시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